안녕하세요. 국시와 밥씨의 웹툰 식탁입니다. 지금 좀 긴장되는 8회인데요. 네. 저희가 어떻게 뭘 할 거냐면요. 병맛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렇죠. 병맛스럽게 시작을 해보자. 그래. 해서 지금 제가 컵라면 포장을 뜯고 있어요. 네.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 기본 정보를 밥 박사님이 소개하는 동안 제가 컵라면 2개를 물을 부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3분 안에 밥씨 거를 먼저 부을 거거든요. 네. 밥씨가 3분 안에 기본 정보를 소개하고 계시면은 제가 물을 떠와서 먹으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배고픈 게 더 크긴 한 것 같아요. 그렇긴 배고파서 하죠. 먹으면서 하려다 보니까 잘 됐다. 어차피 주제가 병맛이니까 병맛스럽게 먹으면서 해보자가 돼버린 거죠. 핑계죠? 네. 이걸 사전적 정의로는 핑계, 사전적 단어로는 핑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컨셉이라 하고 핑계라고 읽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어쨌든 주제와 병맛편이고 작품은 뭐죠? 이말년 시리즈입니다. 병맛의 대가죠. 그럼요. 병맛 하면은 누구나 이말년 시리즈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제가 스프를 다 부었으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제가 기본 정보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말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데요. 제가 보통은 연재 공간이랑 기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리즈는 야후가 있었을 때 야후와 네이버에서 동시에 연재가 됐었어가지고요. 일단 네이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9년 11월 30일부터 2012년 12월 25일까지 총 156화로 연재가 되었고 현재는 완결이 된 상태고 이것은 네이버 완결 웹툰으로 가시면 공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후 연재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돈을 내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회를 대여해서 보실 경우에는 4,300원이 들고요. 그리고 구매해서 보실 경우에는 13,500원이 듭니다. 1회 대여는 100원이고 구매는 300원인데 총 45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1화에 3편씩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후 연재분 같은 경우에는 총 135화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DC랑 루리웹 여기에서 연재를 하다가 야후 카툰 세상에서 정식 연재를 09년도 1월 즈음에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거는 위키에서 검색을 해서 온 건데 그러다가 2009년 11월에 네이버와 야후에서 동시에 연재를 하게 됐어요. 이거를 이제 한만두라고 한 만화 두 곳 연재해서 한만두 프로젝트라고. 그게 박찬호 거기서 유래된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전 잘 몰랐어요.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서 한이닝에 말로 홈런을 2번 맞아가지고 별명이 한만두였는데 이제 그게 유행어가 돼서 여기도 된 거죠.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물을 부어서 돌아온 지 한 30초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선 수요일에 연재를 했고 야후에선 금요일에 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후에서 2번 연재하던 거가 한 회로 줄어들면서 네이버에서 한 번 연재하는 식이 된 거였고 2010년 12월 31일에 야후가 종료가 됐고 이후에 2012년도까지 네이버에서 단독 연재를 하게 된 것이었죠. 이 네이버에서 연재했던 거는 현재에도 무료로 아까 말했듯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야후 연재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사서 보실 수 있다. 대여해서 보실 수 있다라는 게 정리입니다. 그리고 작가 정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말년 같은 경우엔 요새 마리텔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오죠. 네, 어쨌든 유명하더라고요. 1등이에요. 그러니까 네, 83년생이고요. 09년도 이말년 시리즈로 데뷔를 했고 최근 이말년 서유기를 네이버에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유기를 말하자면 이말년식으로 그려낸 건데 굉장히 재밌고요. 재밌어요. 갓 오브 하이스쿨도 사실 서유기를 말하자면 모티브로 쓰고 있는데 두 작품을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말했듯이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유명한 작가고요. 여기까지 이말년 기본 정보. 세이프인 듯. 네. 컵라면이 식기 전에 돌아온 밥운장. 밥운장 이상해. 그래서 이말년이 서유기 하면서
이말년 시리즈나 할 걸 내가 미쳤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힘들다고. 먹을까? 저희가 이제 먹으면서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컵라면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먹는 소리만 듣고? 죄송합니다. 약간 기대감이 든다. 첫 번째 차는 우리가 그때 혼난 이후로 찬 선정에 조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얘기도 많이 그럼요. 하고. 근데 별로이면 어떡하지?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아니, 혼나면 또 고치고 또 점점 좋아지면 되죠. 참. 저는 소인배라 가지고 박지는 대인배인 것 같네요. 응? 대인배야 대인배. 나 혼나는 거에 좀 상처받는 타입. 아니, 하도 혼났더니 나는. 하도 혼나는 인생을 살았더니, 뭐 그냥. 그래서 첫 번째 차는 제목을 와장창이라고 지었죠. 네, 와장창. 여기서는 이말년의 특유의 연출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역시 이말년 하면 와장창이잖아요. 그쵸. 마음을 비워. 이말년 시리즈의 흐름상 다음 컷은 와장창이야. 이런 게 있죠. 네. 국씨가 되게 연출법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되게 엄청 말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부담된다. 국씨를 컵라면을 못 먹게 하고자 하는 저의 계책이기도 하죠. 빨리 말씀해 주세요, 국씨. 저는 그런 게 좋았어요. 와장창, 갸악. 저는 와장창보다 사실 갸악 이렇게 되는 부분이 제일 웃기거든요. 되게 괴로워하는 장면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제일 웃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말년 시리즈의 웃음 포인트가 뜬금없이 등장인물들이 이상한 일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이 갸악이 많이 나와서 와장창은 사실 와장창이라는 표현이 특이한 거지 그 장면 자체가 특별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거랑 그 개신 있잖아요. 코를 이렇게 쓱 하는 그 장면. 맞아요. 그 이말년 특유의 거랄까? 그 이말년 사인할 때 막 그것도 그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저는. 끝? 네, 빨리 먹을 거예요. 끝이야. 그럼 뜨거워. 뜨거워. 지금 먹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리면, 국씨는 육개장을 먹고 있고요. 저는 튀김우동 소컵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맛있네요. 되게 빨리 먹는다, 밥씨. 별로 안 뜨겁네? 내가 더 나중에 보는데 왜 나만 뜨겁지? 내가 처음에 부어서 덜 뜨겁나 봐. 물이 뜨거워지기 전에 넣게 먼저 부어진 건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말년 시리즈 볼 때 특유의 표현법?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좋아하는 게 이말년 시리즈 제목 같은 거 지을 때 혹은 표현 같은 거 쓸 때 복고풍 단어라고 해야 되나? 본격, 격돌 막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본격 신성모독, 항의가 두려운 만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격돌 천하제일 미인 대회 막 이런 거. 이런 표현이 뭔가 너무 좋아요. 이런 표현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 밥씨가 옛날 사람이라는 느낌. 그런 게 아니고 왜 예전에 유승환 감독 영화 중에 다찌마와리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인터넷 네. 중편이 극장으로 막 개봉까지 했던 그 영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막 아니 저기에 불안당들이 있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뭐 대사 뭐 있지? 그 맨날 막 깡패 같은 거 나오고 이봐 거기 그 사람들 막 이러면서 나오는 말 더빙으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거. 후시 녹음이라 하나? 막 그런 거 될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개그 느낌으로 승화하는 거? 복고를 개그풍으로 소화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런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다찌마와리도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먹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 둘 다. 우리 못 먹겠어. 오늘 심심한데 막 뽀뽀나 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제목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내용은 그렇진 않죠. 내용은 그렇진 않죠. 근데 그 본격, 격돌, 막 이런 단어들이 묘하게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게 좋다라는 거였죠. 박 씨가 그 얘기하고 싶다면서요. 그거 왜 이말년은 와장창으로 끝나야만 하는가? 당신은 지금 집은 걸 먹을 수 없지. 아니 그거를 생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패러디 이렇게 스포가 조금 됐는데 저희가 두 번째 찬에서 패러디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 그때 얘기를 누가 해도 말하래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하세요. 응, 안 돼. 패러디랑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패러디랑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텔에서 이말년이 응. 설명한 거를 이제 토대로 이말년 시리즈에서 좀 알게 됐는데 응. 그 머리 위에 응. 이렇게 빛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쓰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밝은 모습 뭔가 거기서 뭔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걸 많이 쓰고 얼굴을 그려놓고 못 알아볼 것 같을 때 이름표를 붙이는 방식. 서율이 그리고 막 다들 못 알아보겠다. 그렇게 안 생겼다. 그러니까 이마에 대충 이름 쓰면 된다고. 열심히 먹고 계시네요. 듣는 척하면서. 전 거의 고개를 타이밍에 맞춰 끄덕이기만 할 뿐 밥을 먹고 있어요. 끄덕이는 거는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끄덕끄덕 그쵸. 소리를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끄덕끄덕 이렇게 해야겠군요. 컵라면을 먹으면서. 저는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말년 저희가 특유의 연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림 자체도 되게 이말년 특유의 그림이 있잖아요. 딱 보면은 아 이거 이말년 그림이다 하는 그 느낌이 딱 있잖아요. 네. 그 뭔가 남자들은 항상 거의 머리숱이 좀 없고 아니 탈모 캐릭터로 나온 애가 머리숱이 제일 많잖아요. 그 만화에서. 아 그렇구나. 다른 애들은 막 한 가닥? 아니면은 막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식이고. 그림이 되게 막 눈 같은 것도 뭔가 되게 선 같은 게 진하고 많이 그려져 있는데 잘 그리는 느낌은 아닌데 잘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묘한 것 같아요. 그림체도. 또 장면 연출하면서 사실은 색채도 없고 맞아요. 배경도 거의 안 그리고 사람만 그리다 보니까 표정으로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말년은. 맞아요. 평상시 눈하고 주인공이 결심을 하거나 뭔가 화가 났거나 이럴 때 그리는 특유의 눈 모양이 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웃겨요. 그 이말년 표정이야, 그건. 이말년만 그리는 표정. 맞아요. 근데 좀 더운데 이거 꺼주면 안 되나요? 국시가 절 위해서 난방기를 꺼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녹음을 하는데 좀 추워가지고 난방기를 틀었거든요. 근데 지금 컵라면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좀 더워져서 난방기를 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방송 이상해. 그러니까요. 다시 녹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러게 컵라면 먹으면서 하는 게 약간 잘 안 된다. 무리수였어. 여기서 와장창 하고 우리가 깨져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 와장창 하고 아니야 와장창 하고 갑자기 방송이 끝나야 돼. 이말년을 덜 보셨네. 분량 조절 실패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 게 이말년이거든요. 맞아요. 이말년 특유의 그 연출법 중에 그게 있잖아요. 상중하하하. 언제 이제 이말년이 2부 상 이렇게 나와. 상중하 이렇게 하면 보통 끝나잖아요. 상중하로. 근데 분량 조절 실패라며 그 다음 주에 하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은근 또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 뒤에도 상중하 그리고 하하 이거를 은근 또 써먹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긴 거는 1, 2, 3, 4, 5, 6으로 그냥 하더라고요. 분량 조절 실패도 은근 이말년 특유의 연출법이 아닐까요? 보통은 분량을 생각하고 그리니까 무슨 그쵸. 에피소드 그릴 때 이말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이말년이기 때문에 재밌는? 딴 작가가 그런 짓 해봐요. 짜증나지. 욕먹어. 약간 딴 작가들이라면 분량 조절 실패는 약간 욕먹는 일인데 이말년은 그것마저도 이제 자신의 스타일로 승화하는
자신의 연출법으로 승화하는 거죠. 병맛식으로. 이말년이기에 가능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국시가 너무 열심히 먹어요. 아직 덜 먹었으니까 열심히 먹으면 다 먹었으니까 안 먹는 거고. 아까 제가 열심히 먹긴 했죠. 국시 말할 때. 제게 좀 작기도 하고. 다 먹었다. 그렇게 그리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배불러. 차분히 진정하고 첫 번째 찬을 다시 조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죠. 그러게요. 지금 뭐라고 저희는 하는 건지 좀 모를 것 같아. 좀 뭔 소리 하는 거지? 얘네 미쳤나? 얘네 반성하고 열심히 한다더니 무슨 짓 하는 거지? 막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국시부터 차분히 정리를 해주세요. 국시가 와장창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던 게 이말년 특유의 연출법이었는데 아까 황급히 말하고 컵라면 드시느라 정말 그냥 나열식으로 얘기하고 말았잖아요. 차분히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말년을 하면은 뭐 특징이 많아서 전부 다 얘기할 순 없고 삼첩반상이니까 세 가지 정도를 삼첩반상 속의 삼첩반상 세 가지 정도를 꼽아보자 해서 1번 와장창, 2번이 갸, 발음도 어려워. 3번은 그 코 쓱 하는 포즈. 이건데, 와장창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말년이 얘기를 그릴 때 미리 스토리를 쫙 잘 짜놓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다 약간 의식의 흐름? 이런 식으로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재미있는 거고, 이말년 의식의 흐름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와장창이 나오는 게 이말년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말년 정신세계가 와장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이말년 시리즈의 흐름상 다음 컷은 와장창이다. 이거를 자기 자신도 자기 작품에 쓸 만큼 인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여지는 만화 중에 최고봉. 그러면서도 내용이 은근히 흐트러짐 없고 하고자 하는 이게 모르겠어요. 사실 억지로 막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억지로 나중에 끼워 맞춰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흐름이 잘 이어지고 스토리가 완성도가 있다는 거죠. 와장창이 들어가는데도 이런 와장창한 작품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갸악이라는 그거는 그 개그 포인트. 저는 와장창은 이제 개그 포인트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을 했고 개그 포인트는 갸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나올 때가 진짜 주인공이 괴로워해서 재밌는 건 아닌데 그 부분이 제일 이말년 시리즈가 항상 주인공이 뭔가를 겪으면서 그 사람의 기분 상태들을 쭉 보게 되는데 평온한 때랑 갸악한 때랑 그다음에 와장창으로 결말 이거잖아요. 그래서 갸악이 절정이랄까? 이말년 시리즈를 보면서 갸악이라는 대사를 보면은 이 부분이 절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코쓱하는 표정은 이말년 그걸 자주 안 써요. 왜냐면은 되게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돼야 딱 멋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모습을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병신 같지만 멋있어의 딱 전형적인 그 포즈? 그래서 그 개의신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상한 짓 그거 지하철 레이싱 같은 거 하고 나서 아니면 버스 기사끼리도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하면서 뭐야 저 병신은 이런데 그때 딱 이렇게 결말에 이렇게 쓱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런 특유의 이말년이 병신 같지만 재밌고 병신 같지만 멋있는 이런 것들을 그러고 보니 병신년에 이렇게 병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네요. 그러게요. 역시 병신년에는 병신이란 단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영혼 없이 그냥 받아주기만 하는 대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병신 같지만 멋있는 이말년의 대표 이미지라는 느낌으로 이걸 얘기를 해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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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씨는? 저는 그 이말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 본격, 격돌 이런 단어를 정말 잘 맛깔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복고를 개그식으로 승화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딱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컵라면을 상대적으로 빨리 먹고 국시가 컵라면 먹는 사이에 말을 주저리 계속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건 먹느라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편집하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통편집 될 줄 알아. 두 번째 차는 밥씨가 스포일러 한 건 들었거든요. 스포일러 네. 했다시피 패러디의 천재 이말년입니다. 네, 패러디. 이말년 시리즈를 보면은 패러디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쵸. 정말 잘하는 것 같고 이말년이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덕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이 패러디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온 게 아까 잠깐 스포를 했지만 이말년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패러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패러디가 일단 원본이 있고 그거를 모방본이 있는 거를 이제 모방본을 봤을 때 원본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게 패러디라고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일단 포인트는 모방본 자체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느냐보다는 원본을 어떤 식으로 비꼬았느냐 이게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말년 시리즈가 모든 게 현실에 대한 비꼬기이던 아니면 진짜 특정 작품이나 뭐 특정 무언가를 비꼬는 것이던 다 이말년 특유의 어떤 개그감으로 비꼬는 게 전부 다 시리즈로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제갈공명전 이거는 취업 현실을 패러디하는 거고 본격 조선 상거래 만화 이런 거는 옥션이라든지 그쵸. 이런 식의 어떤 상거래 요즘의 상거래 이런 걸 패러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우상의 시대나 격돌 천하제일 미인대회 이런 거는 요즘 이렇게 외모를 되게 중시하는 이런 걸 패러디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별 작품 안에 국시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요소들을 패러디를 하는 것도 있지만 게임이나 만화 이런 것도 있지만 시리즈 전체가 현실에 대한 패러디이든 어떤 작품에 대한 패러디이든 전체가 이제 패러디로 이루어져 있다. 이말년이 비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와장창으로 결말이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게 현실이 와장창이라서요? 아니, 그건 아니고, 패러디라는 게 원본을 비꼰다 여기에 어떤 중심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말년 시리즈에서 그려내는 세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흐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거를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비꼬고 어떤 현실이든 뭐 어떤 작품이든 이걸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비꼬긴 비꼬았는데 결말이 딱히 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와장창 이렇게 되는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신과 함께 패러디. 그래서 서양 신과 함께 그거가 딱 나왔을 때 진짜 천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말년의 천재적이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생각 없이 그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교훈이 있어요. 작품에. 사실 이말년은 근데 이걸 들으면은 나는 교훈 주려고 했던 적 없는데 할 것 같은데 교훈이 들어있다. 이게 천재인 거죠. 뭔가 이상한 깨달음 같은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패러디 중에 전 제일 웃겼던 게 김성몽 화백 패러디. 맨날 맘대로 갖다 써서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그거 진짜 웃긴 게 그 회차가 사자의 모험 상하거든요? 이게 몇 화였는지를 메모를 안 했는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백수의 왕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맨날 백수처럼 놀다가 엄마 사자가 막 자식 강하게 키운다고 절벽에서 떨어뜨려요. 그래서 바다에 빠졌는데 사자가 바다 사자로 진화해. 맞아. 그랬는데 바다 사자가 돼서 막 보호받으면서 멸종위기 동물이라서 보호받으면서 띵자띵자 놀고 막 지내다가 밀렵꾼들한테 당하면서 막 동물 본연의 강함이 만일진대라는 어떤 김성모 화백 특유의 그림체랑 대사랑 막 이런 걸 쓰면서 밀렵꾼들이랑 얘가 막 싸우다가 사자로 다시 진화했다가
총에 맞아서 죽은 다음에 저승사자 되거든요. 그니까요. 그 사자라는 단어로. 그거 자체도 되게 재밌고 거기에서 김성모 화백 패러디를 엄청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김성모 화백이 요새 그리고 있는 돌아온 럭키짱? 럭키짱 그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1점 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문제의 작품. 그거 저 1점 주기 하는 게 더 도움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럴 수도 있죠. 별점으로 그게 아니랬어요. 조회수 그거랬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았는데 뭐 아무튼 얘기 계속. 네. 그거 잠깐만 얘기하면 그게 1월 11일에 업데이트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111이 겹치는 이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 1점을 만들자라고 대동단결해서 1점대를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게 2점이 됐더라고요. 2.0 별점이. 그래서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으니까 혹시 아직 별점을 안 남기시거나 하신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들어가서 1점을 남겨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상한 캠페인이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별점 안 남겼는데 그거 가끔 들어가서 댓글 보면 진짜 웃겨요. 막 무슨 싸이 7집이 나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싸이다가 나왔습니다. 막 기존에 뭐 잠깐 엇나갔던 싸이시계 뭐 그런 거에서 다시 돌아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나팔바지의 8에서 7집을 빼면 1이니까 1점 드리고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승전 1로 끝나는데 아무튼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말년이 김성모합의 이거 패러디한 다음에 그 돌아온 럭키짱에 개말년인가가 나와요. 되게 더러운 캐릭터에 막 머리 몇 가닥 없고 이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되게 뭔가 프로파시아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은근 신경을 쓰는구나 김성모 화백이 참 재밌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패러디 중에 재밌었던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그거예요. 제갈 공명전인가 그냥? 제갈 공명전.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저 삼국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거기서 원래는 미담이잖아요. 조조래. 유비가 삼고초려를 해가지고 제갈량을 데려오고 이러는 건데 그게 이제 취업 현실에 대한 삼국지의 패러디면서 현실 세계의 취업 이런 거에 대한 패러디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조군에 계속 낙방을 해서 삼수인가 하고 나서 에잇 이러고 유비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그런 맞아요. 스토리인데 그게 너무 감명 깊었어요. 진짜 감명 깊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그 취업 어쨌든 삼국지에서 조조가 잘 나갔고 네. 유비는 좀 쪼렙이고 막 되게 그런 찌질하고 막 이런 시기였잖아요. 막 제대로 된 땅 하나 없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제갈공명도 막 무슨 대의 막 이런 게 있어서 유비가 3번 찾아온 거에 감동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취업에 계속 떨어져서 조조네 책사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 돼서 마치 삼성 떨어져서 LG 들어가는 그런 그치. 느낌이었잖아요. 너무 웃긴 게 저는 그거 웃겼어요. 자판기 앞에서 막 순욱이랑 조조군 책사들이 이렇게 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 보고 막 부러워해. 그니까. 그런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취업할 때 취업 스터디 막 이런 거 하면은 누가 어디 입사했다 이러면 사실 걔네도 그 회사에서는 되게 말단 사원 같은 거일 텐데 되게 우러러보고 막 맞아.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 사원증 이런 걸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뭐 키 같은 게 되고 해서 달고 다니는 건데 그 취준생의 입장에서 그게 봤을 때 얼마나 부러운 뭐 면접을 보러 갔다거나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회사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말하는 걸 듣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부러운 거지. 왜냐면 난 여기 붙고 싶어서 온 거니까.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 그 회사도 개판이고 저기도 개판이고 다 개판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대한민국이. 다 코스하는 거죠, 뭐. 그쵸.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부러워하는 그 심리를 이말년이 취준을 해본 건 아닐 텐데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자판기 앞에서 그거를 바라보는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게. 그 어떤 취준생이 트위터였나? 거기서 쓴 건데 그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거기 있는 회사원들이 표정이 너무 밝아가지고 자기는 근데 취준생이잖아요.
기분이 좀 나빴다. 마치 비웃는 것처럼. 그때는 모든 게 피해의식 생기는 때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분이 나빴는데, 회사 들어오고 나니까 왜 웃는지 알았다. 그냥 밖에 나와서 기쁜 것이다. 맞아. 그 마음을, 저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는 이 회사 회사원이다. 나는 삼성맨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밖에 나왔다. 쉰다. 점심시간이다. 이런 게 기뻤던 거죠. 밥씨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패러디의 최고봉은 뭐예요? 지금 실컷 말하니 김성모. 이거요? 김성모? 이게 너무 최고예요? 웃긴 게 왜냐면 이게 너무 웃겼던 게 저 김성모 예전에 마계대전 만화책 나오고 이랬을 때는 되게 진지하게 재밌게 봤었어요. 김성모가 그분이잖아요. 하지만 드라군이 출동한다면 어떨까? 드라군 이거 그거잖아요. 그분이 요즘은 개그로 많이 이렇게 취급이 되는데 저 중학교 때였나? 이때는 막 마계대전이랑 막 신마계대전이랑 막 이럴 때는 좀 오글거리는 내용이 되게 인기가 많았을 때 있잖아. 소년물 막 이런 거. 그때는 저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이 돌아온 럭키짱 이런 거는 너무 어이없고 좀 그 문제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망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이래서 요즘은 안 보는데 어쨌든 그 김성모를 그런 식으로 패러디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막 바다사자가 지느러미가 운다 막 이러면서 막 그게 너무 김성모가 맨날 주먹이 운다 막 이러면서 꼭 김성모 그거에는 강한데 강한 걸 숨기고 사는 캐릭터가 맨날 나온단 말이죠. 그쵸. 거기서도 또 자기가 사자인데 바다사자들이 이제 밀렵군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거에서 막 동물 본연의 강함이 힘에 있는 것은 아닐진데였나? 그런 식의 특유의 막 궁서체로 쓸 것 같은 그런 것과 그런 특유의 얼굴 표정과 막 싸움하는 장면들 막 이런 거를 패러디한 게 너무 웃겨가지고 패러디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화했다 그거는 포켓몬 패러디였던 것 같아요. 바다사자로 진화했다 이게 막 카드처럼 나오니까 포켓몬 패러디였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게임 같은 걸 제가 하나도 모르니까 패러디가 나와도 저는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게임 패러디는 특히 그렇거든요. 근데 김성모는 알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 패러디가 더 재밌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이말년을 이게 2011년 이때쯤에 연재를 한 거다 보니까 그땐 제가 롤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몰랐던 것들이 최근에 이제 다시 보니까 알겠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대사 중에 그 엿바꾸는 그거에서 그 삼촌이 깡통으로 변하잖아요. 철로 변하는데 그 로봇 캐릭터가 있어요, 롤에. 걔가 대사가 로봇 그런 변조된 음성 같은 걸로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나오고 약간 술 마시는 캐릭터가 거기서 네가 사는 거면 나도 끼지 막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런 게 막 나오고 그리고 하스스톤의 카드 중에서 용사의 지능검이라는 그게 있는데 이거는 이말년 서유기에 나온 건가? 최근 거라서 서유기에 나온 거구나. 그런 거를 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임도 진짜 많이 하고 만화도 진짜 많이 보고 이말년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패러디하기 위해서는 아는 게 사실 많아야 되고 본 게 많아야 되고 이말년이 막 뭐 방송에 나와서나 그냥 막 자기 그리는 거나 대충 사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자기는 열심히 사는 줄 모르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느낌. 뭐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게임 패러디는 잘 몰라요. 그 고철 같은 것도 그냥 기계고 고철이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패러디는 진짜 어려운 게 그거를 이해를 하고 어떤 상황에 쓰여야 좋은지도 알고 맞아요. 그리고 보는 독자들한테도 어려운 게 원작을 알고 이 사람의 스타일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적절한 선을 잘 지키면서 잘하는 게 패러디의 천재 아닌가 정말로. 정말로. 거기다가 이말년이 패러디를 정말 잘 쓴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저처럼 이렇게 게임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김성모의 작품을 안 봤다고 하더라도 그게 패러디인 걸 몰라도 그 회차가 재미있다는 거죠.
그 고철 같은 경우에는 삼촌이 맨날 집에서 놀고 먹어서 막 쓸모가 없다고 구박을 받아서 엿이라도 바꿔 먹게 조카가 나 지금 욕한 줄 알았어. 진짜 이래서 막 욕할 때 조카 무슨 색 크레파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군요. 아무튼 지금 병신년에 참 유익한 얘기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품격 있는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가 뼈책 게스트 나가서 품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걸 듣고 실망하고 안 돼요. 네, 어쨌든 품격 있는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욕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렇죠. 욕한 게 아니라 지금 발음상 엇나간 거 지금 아닙니까? 엇나갔습니다. 네, 어쨌든 조카가 엿을 바꿔먹게끔 스스로를 고철화하는 삼촌의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고철이 돼서 로봇이 돼요, 삼촌이. 그거를 말하자면 시대에 대한 풍자나 패러디, 쓸모없는 사람이 고철이 스스로 돼서 필요가 생기는 그런 식으로 읽었지, 그거를 이제 게임 캐릭터랑은 연관을 전혀 시키지 못했어요. 게임을 모르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충분히 재미있죠. 정말 그래도 충분히 재밌죠. 그렇게 그러니까 봐도. 패러디를 잘 못하는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만 재밌게 하는 그런 건데. 그리고 막 이게 뭐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지? 이렇게 될 텐데 이말년은 패러디인 걸 알면 더 재밌고 몰라도 그거를 충분히 즐길 수 있게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차는 저희 국씨랑 밥씨가 뽑은 레전드 편. 네. 저희가 레전드 편을 둘이 공통적으로 꼽은 게 있고 네. 각자 다른 걸 꼽은 게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그쵸. 한 것부터 얘기를 해보죠. 두 개가 네. 있어요. 공통적으로 뽑아온 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말년 시리즈를 얘기할 때, 주변에 얘기할 때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 혹은 볼만한 에피소드로 항상 3개를 추천을 했었어요. 그게 3개가 뭐냐면 내 몸에 꼭 맞는 차랑 비둘기 지옥이랑 잠은행 이렇게 3개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2개가 겹치는 게 비둘기 지옥이랑 잠은행인 거죠. 네. 비둘기 지옥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거는 일단 저는 그 셋 중에 레전드를 비둘기 지옥으로 꼽았거든요. 이게 67에서 70회까지 4개의 편인데 그 유명한 분량 조절 실패입니다. 상중하, 하하로 나온 비둘기 지옥이고요. 이거는 비둘기가 도시에 되게 많잖아요. 그쵸, 많죠. 얘들이 생존을 위해서 진화를 하기 시작해서 인류와 막 싸우게 돼요. 막 차별받고 이러다가 인류와 싸우게 되는데 질병이 옮아가지고 인류가 전멸하고 비둘기 세상이 되는데 이 비둘기들이 진화를 다시 해가지고 인간화가 되고 살아남았던 인간들이 퇴화해서 퇴화하면서 비둘기가 되고 이 과정을 딱 그려낸 건데 이걸 저는 왜 레전드로 꼽냐면 아까 그 패러디 얘기하면서 현실이든 뭐 어떤 특정 작품이든 비꼬고 다르게 생각해보고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냥 그거 패러디 자체는 그냥 와장창 하고 끝나버리게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비둘기 지옥은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 대한 거울상 같은 거잖아요. 패러디 비둘기들은 맨날 더러운 거 먹고 인간한테 멸시당하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이렇게 반전이 되는 그런 거의 회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장창으로 끝나지 않고 완결된 세계를 딱 가지게 된단 말이죠. 이야기의 흐름이. 무한 루프의 구조. 네, 무한 루프의 구조로 딱 이렇게 짜임새 있게 딱 매짐이 딱 돼가지고 정말 이걸 레전드 그쵸. 편으로 꼽고 마치 이걸 보면은 내가 비둘기였는데 사람이 된 게 아닐까 이런 기분이 들게 하는. 그쵸. 비둘기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리고 그럴 법하고 인간이 저는 막 만물의 영장이다 이러면서 모든 동물들이나 이런 거 자원이나 이런 걸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요. 쓰고 있으면서도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공존하지 못하고 마구 쓰는 게 옳은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통쾌하게 날려준. 그래서 저한테는 내가 막 말로 하면은 막 무슨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나만 고결한 척하는 것 같고 이런데
그거를 재밌게 잘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작품, 이 시대에 의미 있는 작품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레전드라고 네. 그랬죠. 비둘기 지옥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설명한 것보다 일단 훨씬 재밌어. 그럼요. 저희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기본적인 발상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고 비둘기와 인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정도로 재미있는 구성으로 이 정도로 재미있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말년밖에 못하지 않나. 비둘기가 막 식당 들어가서 아줌마한테 밥 달라고 했는데 비둘기라서 쫓겨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식당 다 미래 식당이고 막 미래 제육덮밥 막 이런 메뉴야.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 같이 꼽은 게 잠은행이라는 네. 이거 역시 현실 비판이잖아요. 현실에 대한 패러디. 저는 패러디라고 또 이것도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거 나름의 완결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저는 이 비둘기 지옥이랑 잠은행을 굉장히 좋아하죠. 둘 다 약간 장르가 판타지인데 엄청나요. 잠은행이 어떤 거냐면 잠이 부족한 현대인이 잠을 대출해서 잠을 안 자고 그 시간 동안 뭐 일을 하거나 해서 승진을 하고 맞아요. 대신 잠을 몰아서 자는 걸로 갚고 이런 건데 요새 제가 잠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면 뻗어버리고 막 일정 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면은 감당이 안 돼요. 어릴 때는 며칠 잠 못 자도 상관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안 돼. 잠은이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정말 저는 정말 그 회차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진짜 마치 저승세계처럼 잠을 대출하는 은행이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세계마저도 현실 은행에 대한 패러디인 거죠. 그쵸. 이율이 막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5시간의 잠을 꿔가서 5시간을 현실 세계에서 안 자고 일을 하면 나중에 5시간을 더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자를 구조잖아요. 상환해야 돼. 그러니까 뭐 5시간 반을 잔다든지 이런 식인데 거기서 대출을 하다가 모자란 이 주인공이 은행계에서 말하자면 대부은행 같은 데 그쵸, 가게 이제. 되는 거죠. 1금융권에서 빌리다가 2금융권. 저 사채 쪽으로 빠지는 그러다가 그 사채꾼들이 와서 영원히 자게 된다. 영원히 잠들죠. 그런 스토리인데 너무 재밌고 너무 신선하고 진짜 잠은행 있었으면 좋겠다. 잠 진짜 딱 왜요? 지금- 신입생이 이제 방학이고 잠 많이 자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그러게요, 한숨을 따기 진짜. 거절하시는 거예요? 참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바쁠 때는 왜 그렇게 바쁜 일이 겹치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좀 빌려다가 쓰고 미리 잠을 나중에. 좀 쌓아놨다가 그러면 이런 거 정말 하고 좋겠죠. 싶다. 저축이 가능하다면 좋겠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거는 짧게 얘기를 할게요. 두덩리 온라인이랑 슈퍼 인생 게임 이건데 두덩리 온라인이 그 외길 게임 여기서 뭐 항상 나오는 게 외길 뭐뭐 이런 식의 맞아요. 상표명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길 게임이 야심작으로 내놓은 막 회사가 망해가기 직전에 딱 내놓은 그 게임이 두덩리 온라인인데 농촌 게임이에요. 농촌 RPG. 그래서 캐릭터 선택하는데 실제 두덩리 거기 있는 사람들 캐릭터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고 농촌이 고령화돼가지고 젊은 사람 없어서. 이것도 현실에 대한 패러디죠. 예. 그리고 막 이름도 자기가 못 지어. 두덩니에 실제 있는 거 랜덤으로 대고 아 너무 웃겨요 그거. 그리고 막 진짜 그 시간 동안 막 이렇게 젓는 거 뭐 소 밥 달라고 소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진짜 현실 시간으로 다 저어가지고 쇠죽 막 6시간 지어야 되는데 막 거의 다 저었는데 할아버지가 술 달라고 남편이 깽판 맞아. 쳐가지고 망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갔더니 소가 이미 그거 캐스트 실패해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옛날 건데 이런 비슷한 그 댓글에 그런데 이 게임이 실제로 나왔다. 그게 아키에이지다. 그래서 제가 아키에이지는 안 해봤는데 거의 농사 짓는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지명이 있다. 그걸 느낀 게 슈퍼 인생 게임도 게임 중독인 주인공이
아, 현실도 게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딱 수업 시간에 자다가 깼는데 다 레벨이 떠있고, 맞아. 자기는 공부를 안 하니까 레벨이 낮고, 그리고 머리를 잘라오라고 해가지고, 미용실에 갔더니 무슨, 모모 컷 있잖아요. 귀두 컷? 왜? 그 단어를 쓰기 민망해서 안 쓴 건데, 아무튼. 되게 이것저것 민망함이 많은 국시군요. 그거 신체 부위잖아요. 근데 그 컷 이름도 많이 말하지 않나? 그래도 나는 내 입으로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래요? 아무튼 그런 컷으로 잘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이 10 하락하였습니다. 이런 거 나오고. 맞아. 그 애들이 막 다 호구라고 놀리고. 맞아. 근데 선생님의 예쁨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게. 사실은 현실에서 거기서 이말년이 마지막에 이게 슈퍼 인생 게임인 게 우리네 인생이 게임이다. 당신의 레벨은 몇입니까? 이러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괜히 교훈 주는 척. 재밌어요. 그리고 그게 더 게이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게이머가 물론 그걸 보고 따라했다 이게 아니라 더 게이머보다 먼저 그런 설정을 생각하고 그리고 SNL에서도 맞아요. GTA SNL에서. 이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거의 일환 아닌가. 이말년이 참 아이디어 뱅크구나. 이런 얘기. 이말년 정말 착상 자체에도 기발하고 패러디를 진짜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인생 게임 같은 것도 패러디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게임 자체로 막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애가 차라리 인생이 게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게임은 경험치를 자기가 올리는 대로 레벨업이 되니까 뭐 게임 인생도 죽었다 게임이었으면 깨도 상관없고. 좋겠다 뭐 이런 거였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설득력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자기가 깼을 때 자기가 레벨이 낮은 건 원하지 않았던 바였겠지. 그렇겠죠. 근데 저도 게임이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거가 인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뭘 들고 다니는 걸 극도로 귀찮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넣어놓고 이렇게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랑 바쁠 때 요새 바빠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일주일만 죽고 싶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어쨌든간 뭔가를 하는데 그냥 전원이 꺼진 상태로 일주일 정도만 있고 싶다. 잠깐 멈추는 시간? 그래서 부활 깃털 같은 걸로 살아나고 이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더니 게임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게임을 적당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이 게임 같다 이러고 내 여기서 자고 일어나면 밥씨랑 나랑 레벨 떠있고 이러는 거 아니야? 헐. 우리 레벨은 몇일까요? 글쎄요. 근데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 일이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고등학생들은 노는 애들 아니면 공부하는 애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지니까 비슷한 거 안에서 레벨을 측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처럼 성인들은 워낙 하는 일도 다 다르고 이래서 뭐 세계가 워낙 다르니까 같은 레벨로 측정이 안 되겠죠. 아예 시당초에? 그러니까 사는 아니죠. 게임의 세계가 다를 수도 게임 있고. 속에서도 직업별로 다 있는데 레벨은 어쨌든 뭐 가중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그 레벨을 따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있겠죠. 더 게이머를 보면은 더 게이머도 다 다른 애. 걔네들이 성인이 됐을 때 다 어쨌든 선생님들도 다 레벨치가 다르잖아요. 아빠도 다르고 엄마도 아예 다르고. 몰라요. 그렇군요. 이렇게 각각마다 레벨을 매길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나면은 항상 경험치 랩업 같은 걸 하지 않을까? 그리고 웹툰을 뭔가 더 많이 보는 건 확실히 있으니까 웹툰과 관련된 경험치가 올라가겠죠. 그쵸. 덕력이 몇 상승하고 이런 게 있겠죠. 잉여력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웹툰은 잉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잉여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정정당당한 문화예요. 그걸 한국어로 뭐로 만드냐고요? 한국 덕력? 교양. 아, 교양? 교양이 쌓이는 겁니까, 지금? 그럼요. 와, 어마어마한데요? 저희는 교양을 엄청나게 쌓았습니다. 레벨이 막, 교양만 막. 그쵸. 프린세스 메이커에서도, 너무 게임 덕후 같아, 지금. 프린세스 메이커는 뭐, 많이 하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들 해보는 게임이죠? 저는 안 했어요, 근데. 남이 하는 거 구경한 적은 있는데, 아무튼 어떤 능력치를 쌓느냐에 따라서 엔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생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 줄평을 해보죠. 네. 삼첩반상 이후 돌아오는 한 줄평 코너. 병맛이 주제다 보니까 힘을 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병신년 첫 회 되고 있는 병맛 편. 정말 뭔가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이걸 맞춰서 한 건 아니었잖아요. 막 우리는 원래 사실 맞췄었는데 항상 개편이 되면서 모든 게 다 밀려나고 원래 초기 시즌 계획이랑 다 달라졌는데 우연히 얻어 걸렸네요. 이렇게 병신년의 병마편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초기 구상이랑 주제는 지금 똑같이 가는데 달라진 게 엄청 많죠. 그 날짜를 날짜랑 순서도 우리가 의미를 넣고 뭐 원래 드라마 편 할 때 어떤 드라마가 그때 종영이 될 예정이니까 드라마 이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전혀 그게 되지 않았고 그리고 막 결혼도 결혼 9월에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자 막 이런 거였는데 전혀 뭐 그게 안 됐죠. 비스슨하게 가고 있다가 이거는 모든 것은 병마툰을 병신년의 시작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저는 요새 신이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원래는 신이 없다고 강하게 믿었었는데 요즘 뭔가 기묘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정말 여기 신이 있는 거 여기서 아닐까. 개 신이 이렇게 코 쓱 하면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주제와 시기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한 줄평. 저의 한 줄평은 지금 우리 편집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끊고 간 거예요. 저의 한 줄평은 이말년은 천재다. 입니다. 정말로. 네. 저는 억지로 애를 써서 되는 것은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노력한 사람이지. 물론 그거를 천재는 좋은 거고 노력한 사람은 더 낮은 거다 이게 아니라 그건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이말년은 이런 거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고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 같지만 막상 이말년처럼 스토리를 짜보라고 하면은 다들 못 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말년은 천재다. 이렇게 띄워주고. 네. 밥씨는요? 저는 병맛의 극치. 병맛이라고 하면은 뭐 다들 이건 병맛이야 이런 식으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병맛은 뭐야? 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뭔가 패러디의 정말 정수. 병맛 뭔가 그 그림체며 뭐며 하는 것들에 극대화된 것이 이말년 시리즈가 아닌가. 극과 극은 맞닿는다고 병맛이 극대화가 되면은 국씨가 말한 것처럼 교훈이나 시사점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병맛의 극치라고 한 줄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신년의 첫 번째 그리고 8화 병마편의 첫 번째 시리즈가 아니라 병마편의 첫 번째 이야기인 이말년 시리즈를 얘기를 해봤고요. 네. 다음 주에는 깍두기 2화죠. 네. 깍두기 2화에는 저희가 좀 조금 진지한 얘기를 유도한 건 아닌데 책 이야기랑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지난달에 은근히 인기가 좋았던 깍두기 2회가 돌아올 예정이니까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해야죠, 뭔가? 아니, 저번 주에도 했는데 지금 또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연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만 같은 기분 탓인가? 그런 게 있는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좀 부끄러워졌어. 얼굴 빨개지는 것 같아. 지금까지 국씨와 밥씨의 웹툰 식탁이었습니다.